안녕하세요. 건강만세입니다. 주방은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발암물질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방의 많은 일반 품목에는 테프론, 비스페놀 A, 납, 알루미늄, 프탈레이트 및 멜라민과 같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비만, 당뇨병 및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발생되는 위험물질 5가지와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종이 호일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의 대안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종이 호일 사용 시의 주의 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용 종이 호일에는 폴리실록산이라는 실리콘 성분이 코팅되어 있지요. 이 성분은 종이의 내구성을 높이고 기름이 달라붙거나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이 호일이 알루미늄 호일보다 내열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종이 호일 제품에는 2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오븐과 같이 고온에서 장기간 종이 호일을 사용하면 코팅된 실리콘 성분이 분해되어 음식과 섞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의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면 조직 염증, 세포 증식을 유발하고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온 요리에서 되도록 종이 호일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종이 호일은 물을 넣고 음식을 찌거나 기름진 음식을 담는 깔개 또는 음식을 소분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작 속에서 구워지는 고구마 또는 식당에서 불판 위에 고기와 김치를 구워 먹을 때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알루미늄은 소화를 방해하고 마그네슘, 인, 칼슘과 같은 주요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장에서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만 문제는 100%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신장 및 폐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질병의 유발 원인이 된답니다. 특히 가볍고 열의 전도가 빨라 식당 등에서 흔히 쓰이는 양은 냄비는 99% 이상이 알루미늄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음식의 특성상 김치나 된장찌개, 라면 등 산도나 염분이 높은 식품이 많은데 이 음식들이 알루미늄 제품에 직접 닿으면 알루미늄 성분을 녹이는 촉매 역할을 하여 인체에 더욱 해롭습니다. 양은 냄비보다는 대신 도자기나 유리용기,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주방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는 플라스틱 반찬통 및 물병 제조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면역과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하면 독소가 더 많이 방출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열 전에 꼭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된다는 문구나 전자레인지 모양의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품 보관 및 재가열 시 유리 또는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자, 비집개 등 플라스틱 조리도구에는 난연제가 함유돼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난연제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장애,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목재 또는 대나무와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도마에는 위장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세 플라스틱은 음식에 흡수되어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되어 소화 시스템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도마에 비해 나무 도마에서의 박테리아가 번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나무 도마를 구매하여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넷째, 코팅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눌러 붙지 않고 편리하여
가정의 약 90%가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코팅된 프라이팬을 고온에서 사용하면 과불화탄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이 공기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화학 물질을 흡입하면 간, 신장, 소화기의 손상을 포함하여 신체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와 환경에 축적될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오염 물질이기에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더라도 우리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정확한 온도는 팬과 코팅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최저 200도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연기를 방출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튀기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 이러한 온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조리 공간을 제때에 환기시키고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교체하고 되도록이면 세라믹 또는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금이 간 머그컵이나 그릇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홈과 균열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자라고 정착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기는 식중독 및 기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 가거나 깨진 주방용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 있는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 또는 도자기 용기, 무독성 조리기구와 같은 안전한 대체품을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상의 위험을 줄여봐요.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저 건강만세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